자,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서희초 교사분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. 자,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가죠. 네, 어제 서울교사노조가 유족 동의를 받았다면서 고인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숨지기 2주쯤 전에 쓴 내용이었는데요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요일에서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에 업무 폭탄 더하기 누구누구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.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이어서 숨이 막혔다.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그 난리라는 앞에 쓰인 글자는요. 학생 이름으로 보인다고 노조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소장님, 일단 네. 뭐 그냥 추정일 뿐이긴 합니다만 저희 일기장을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. 네, 일기장에 긴 글은 아니었지만 저는 사실 이 교사분께서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때도 일이 많고 이러면 무기력하고 처짐을 좀 느끼긴 했는데 이렇게 업무 폭탄의 월요일에 이 아이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.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어진다는 생각도 든다. 그리고 숨이 막혔고 또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도 흘렀다.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우울감과 또 이 모든 것들이 벅차다, 힘들다 이런 걸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그렇잖아도 경찰은 고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서희초 학부모들 결국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어제 밝힌 바로는 지난 주말에 이른바 연필 사건의 양측 당사자 학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. 연필 사건이요? 아마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게 나오는 이름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에 당사자가 아닐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아마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연필 사건이 뭐냐면 이 해당 교사 반에 있는 한 여학생이 뒤에서 남학생 가방을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콕 찌르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남학생이 저지하다가 남학생의 이마에 연필이 이렇게 쫙 걸려서 긁혔던 사건이 한번 있었나 봐요. 예. 근데 이제 서울 교사노조가 성명에서 밝힌 바 내용은 동료 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숨진 교사가 이 연필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교사에게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. 뭐 이런 내용의 동료 교사 제보를 또 추가로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. 또 연필 사건 관련된 학부모가 고인에게 소위 뭐 문자 폭탄이나 뭐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. 그래서 고인이 방학이 끝나면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. 이런 또 증언을 들었다라는 그런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다.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한 언론 매체가 말이죠. 최근에 이 고인이 업무 외에도 다른 이유, 그러니까 뭐 평소 연인 관계에 대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.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어요. 자, 관련해서 유족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셨다고. 그렇습니다. 이제 어떤 내용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연인 관계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일기장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교사분의 일기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유족들이 그 일기장을 당일날 그 기사가 나온 그날 오후에 가족들은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 언론 매체는 어떻게 그러면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냐 경찰에서는 제공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내용이 무엇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. 조금 전에 그런 내용 뭐 연인관계 이런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고 예. 무엇보다 일기장을 보면 정말 그 뭐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어떤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실명까지 언급돼 가면서 일기장이니까 다 적혀 있는데 그 매체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단 아이고야.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지금 어찌 보면 2차 가해를 해버린 게 아니냐 근거도 뚜렷하지 않게 이런 주장을 유족들이 한 거고 저 글의 마지막에는 이 선생님이 생전에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손편지로 적어서 보낸 저 편지 사진 2개를 같이 어떤 선생님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제 딸도 똑같이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조희연 교육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었습니다. 그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.
6개월 전에 제 딸도 얼마나 사연을 접근해줬어요, 선생님. 이분 대책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주세요, 선생님. 어제 서희초가 갖고 많이 울었습니다. 서희초 선생님은 눈에 조화가 놓이고 움직이는데 우리 딸은 보통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.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. 똑같은. 자, 이 기자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일단 어제 기자회견 자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이 교권 회복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교사의 유가족이라는 저 아버지가 방문을 했던 거고요. 오열을 했습니다. 이 남성은 발언하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딸이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는데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고요. 제 딸의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달라, 제발 같이 조사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.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신 거예요? 네, 저분이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취재진들 앞에서 밝혔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딸이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학생 3명이 어떤 학생 1명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 이 4명의 학부모하고,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 셋, 피해 학생 학부모 하나면 4명이겠죠. 이 4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옷을 벗기겠다,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, 콩밥 먹이겠다,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협박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. 이분의 딸이 지난 7월에 병가를 내고 지내다가 6개월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이고 기간제 교사라 도움을 못 받았던 것 같다. 그러니까 사실 전국에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지금 이번 사안에서 우리 딸 사건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해달라,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해하셨다고 합니다. 저 아버님의 저런 외침에 조희연 교육감, 제가 뭐 누구를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조희연 교육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, 저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 사건. 사립학교 교원 인권 문제에 있는 게 사실이죠. 아니,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, 도대체? 예? 자, 그리고 말이죠. 저희가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, 저희도 진짜 이번 기회에 뭔가 확실히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정말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도 이걸 진짜 이 악성 민원 사례들 계속 좀 전해드릴 생각인데, 자, 일단 소장님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. 네,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사례 3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이 선생님께서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날에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지를 갔습니다. 그래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연말에 중요한 시간에 전화를 할 때 얼마나 급할까 싶어서 받았더니 우리 애의 필통을 다른 애가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그것 좀 조치해 주세요. 그러면서 3시간을 전화로 괴롭혔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오후에 또 학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이것도 이제 주말에 무슨 일일까 해서 전화 받았더니 우리 애 어디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선생님이 어떻게 아십니까? 그래서 네, 그랬더니 우리 애가 같은 반 친구 누구누구랑 놀러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. 선생님 우리 애 어디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이것도 참 어이가 없죠. 그리고 이제 또 3번째 사례는 1학년 학생인데요. 선생님한테 와서 목이 물려서 가려워요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셨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간지럽지 그러면서 이제 찬물로 그 목이 물린 데를 닦아주시고 입으로 이제 후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불어주셨대요.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이가 결석을 하고 학부모가 전화를 왔는데 왜 애를 보건실에 안 보내가지고 목이 물린 데 덧나게 만들었냐고 이제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이게 말이죠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, 장소 다 정확히 이게 소송의 우려 때문에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다 팩트입니다. 소설 아니에요. 자, 이 기자가 조금 더 이어서 전해주시죠. 네, 한 아이는 체험학습 날 그 도시락통에 수저를 빠뜨리고 왔습니다. 학부모가 까먹고 잊어버리고 챙겨주지 않았던 거죠. 결국에 친구가 나무젓가락을 빌려줘서 해결을 했는데 이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. 학부모가 편의점에 가서라도 사서라도 챙겨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. 그게 아니면 교사 당신의 숟가락이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.
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, 남자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. 교사가 말렸더니 한 아이가 교사를 향해서도 무차별 폭행을 퍼부은 겁니다. 그런데 소식 듣고 달려온 학부모가 한다는 얘기가 왜 우리 애를 선생님이 말려서 문제아처럼 보이게 만들었냐? 차라리 실컷 다른 아이를 때렸다면 기분 풀려서 문제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현장 학습 일에 이 학생들에게 500ml짜리 생수를 제공을 했더니 우리 애는 무거운 거 못 드니까 작은 거 달라고 한 학부모도 있었고요.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는데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친 거냐?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제가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의 남자친구 녀석이 바람을 피웠대요. 그 녀석 선생님이 꼭 좀 혼내서 사과시키세요. 응? 자, 그리고 또 임신한 교사에게 네 뱃속의 애보다 우리 애가 더 중요해. 어? 간단한 수술을 받은 아이한테 선생님이 전날 그리고 수술 당일날 학부모한테 안부 문자를 보냈답니다. 자, 그럴 때는 수술 다음 날 이 학부모가 교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게 선생이라 돼가지고 병문안도 안 오냐고 막 민원을 넣었대요. 자, 최근 말이죠. 전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저희가 소개해드린 악성 민원 사례를 공유하는 일이 확산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